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요즘에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블록체인 도대체 뭐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가상화폐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있고 그 가상화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가상화폐를 이제는 거래하는 또 거래소가 따로 있겠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외환도 거래하고 다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이 가상화폐도 뭐 거래를 한다 그래요. 분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 장부에 표기가 되죠. 맞죠? 장부에 표기가 돼서 어떻습니까? 이런 큰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맡겼으니까 100만 원을 빼달라. 얘기를 하면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을 시켰네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죠. 그게 은행의 어떤 저장 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저장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왜냐면 복제 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10분 단위로 해서 우리가 거래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블럭이라고 그래요. 10분 단위로 해서 거래가 된 내용이 있고 그런 된 내용을 갖다가 교체를 해준다 그래요. 체인지 한다고 그러죠. 이 부분들이 체인지 해줘서 블럭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암호를 풀거나 또는 이거 갖다 복제 복사를 못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개인 간에 이렇게 막 거래된 내용들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참여자들이 한 50% 이상이 다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만 장부를 다 표기하죠. 근데 여기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를 한 내용이 서로 장부를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보관해주죠. 컴퓨터가 보관해주는데 이런 게 10분 동안 거래가 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10분 동안 거래된 내용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블럭 단위로 정보를 모아놓고 그 블럭이 정보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정보가 체인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 복제를 못 하게끔. 왜냐면 가상화폐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막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블럭을 쌓아놓고 블럭을 만들어놔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을 해낸 거죠. 고안을 해낸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그 블록체인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게 전자화폐라고 하고 지금 전자화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폐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제 시장 이게 하도 난리니까 뭐 대학생들 뭐 이제 등록금 갖다가 비트코인 사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대박을 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투기 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일에 대한 근로의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이거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100만 원 투자했다가 뭐 1억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1억 갖다가 뭐 20억, 30억 막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해도 그런데 이게 한 1년에 어떻습니까? 18배의 어떤 가치를 부여가 됐다. 이 부분들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일하고 싶으면 하면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트코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모이고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주식 있죠? 주식에 모이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허황된 어떤 부분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이 부분들이 의욕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많죠.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난리가 나죠. 엄청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뭐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청원을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거래소 폐지만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돌변한 거예요. 또 해가지고 이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되냐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이게 투기장이 우려가 되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봤었어요. 근데 봤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근데 앞으로 이걸 폐기할 수 없고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걸맞는 어떤 화폐가 가상화폐고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폐기해버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서버가?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편법, 불법 다 만들어져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비트코인이 누구보다도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부터 잘 끓어요, 안 끓어요? 하여튼 뭐만 나왔다 그러면 끓죠. 보글보글 막 끓어요. 이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뿌리면 붙는 거야.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른 거야. 이 부분들이. 끓어오르다 보니까 달궈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달궈졌지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부분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제도화하고 좀 정례화시킨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용화폐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 달러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바꿔야 되죠.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율 아닙니까? 환율에 의해서 가격 책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고 어디서나 딱딱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옛날에 이 비트코인이 또 문제를 발생했으니 게 이게 잘못하면 음성화가 돼버리면 불법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 당사자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가 누구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법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불법 자금 문제 때문에 이게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법 자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또 많다라고 또 여겨지기 또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대의 어떤 흐름이지 않냐. 근데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거래만 딱 막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이게? 아니고 이 거래를 좀 양성화시키고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